정리하고요. 두 번째 사건 넘어가죠. 먼저 체크포인트부터 보시겠습니다. 아파트에서 나가달라. 하하. 이거 어떤 얘기죠? 이게 서울의 한 지역 아파트, 임대 아파트에 살던 동대표 이야기입니다. 이제 경비원들에게 갑질, 이른바 갑질을 해서 이제 아파트에서 쫓겨나게 된 건데요. 이 경비원들에게 허드렛 일을 시키고 또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이 동대표는 구속이 됐습니다. 구속이 됐고 이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는데요. 이 경비원은 자신의 가족의 이삿짐을 옮기도록 이 경비원에게 강요하고 자녀의 결혼식에서는 축의금을 내게 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. 아니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동대표가 구속될 정도로 갑질을 했다는 거예요? 네, 이 동대표 지금 폭행, 강요, 협박 등의 혐의 받고 있습니다. 이 동대표가 아파트 8개 동대표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동대표라고 하는데 거의 경비원들을 근무 시간에 자기의 짐꾼처럼 부렸다고 해요. 먼저 자신의 자녀가 이사를 할 때 이 경비원을 시켜서 이삿짐을 옮기게 하고 또 이 동대표 회장이 같은 단지 안에서 이사를 할 때 본인의 이제 아파트 이삿짐까지 옮기도록 경비원에게 시켰다고 합니다. 또 앞서서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 이제 자녀 결혼식 축의금도 이 경비원들에게 할당을 했습니다. 얼마씩 내라. 우리 자녀가 결혼을 하니 돈을 내라.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. 이 텃밭을 일군다면서 이제 4, 5일씩 일을 시킨 적도 있고 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보면 말이죠.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경비원 분들의 생사 여탈권, 채용을 하고 또 면을 하고 이런 권한을 이 동대표들이 가지고 있으니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슈퍼 의뢰 입장에서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데 말이죠. 네. 자,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이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 것으로 보입니다. 결국에는 이제 동대표 포함 사실은 이제 일종의 상당히 그 사회적인 지위가 그 안에서는 있는 주민들의 어떤 연합이라는 게 존재했고요. 지금 같이 갑질을 했던 사람이 몇 명이 함께 움직인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결국 이 동대표들이 지금 결국에는 지금 경비원에게 아주 심한 갑질을 해서 그게 이제 말썽이 됐는데요. 그런데 이제 어찌하여 결국은 동대표를 그러면 퇴거 명령까지 받게 됐느냐 하는 부분은 좀 특수성이 있어 보입니다. 일반 아파트 같으면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는 일단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요. 그렇죠. 지금 이 아파트는 SH에서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였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SH에서 지금 이 퇴거를 이제 명령할 정도로 아주 이 동대표들이 악성으로 돈도 좀 횡령을 하고 이제 이렇게 갑질까지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죄목으로 지금 결국은 이제 사건화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퇴거하라 이렇게 명령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극적인 또 반전. 자기는 갑질을 한 게 아니다 또 이렇게 주장했어요. 네, 앞서서 이제 한 언론과 인터뷰했던 건데요. 이 제기된 의혹들이 다 사실 무근이고 일부 주민들이 자신을 음해한 거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습니다. 또 이삿짐을 옮긴 거는 경비원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줬다. 예, 경비원들이 자발적으로? 알아서 도와준 것이다. 내가 시킨 건 아니다.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이런 자기가 좀 과하다고 주변에서 과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이런 요구들은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.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변호사님, 네. 만약에 나 안 나갈 거야. 내가 왜 나가? 뭐 이러면서 만약에 정말 진짜 말로 배째라 하는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래도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? 우선 내보낸다는 그 행위, 내보낼 수 있는지 여부부터 봐야 됩니다. 이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인데요. 누구든 이제 계약을 하고 들어오는 거죠. 그리고 이 관리 규약도 있습니다. 그러겠죠. 그런데 이 동대표가 한 행위들이 이 관리 규약 위반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계약을 해지했고 또 그 계약의 해지가 정당하다면 또 6개월 안에 퇴거해야 되거든요. 근데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안 나갈 수 있습니다. 이럴 경우에는 또 방법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예전에는 이제 그 명도 소송이라고 불렀던 요즘에 이제 인도 소송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또 강제적인 그런 집행이 가능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분들 때문에 진짜 뭐 선량한 대다수의 이 동대표분들이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 것 같은데, 자, 얼마 전에도 말이죠. 전북 군산에서 비슷한 신고가 있었다면서요. 예, 맞습니다.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에 근무하는 60대 경비원의 이야기였는데요. 이 아파트 이제 대표 회장으로부터 갑질을 당했습니다. 뭐 가슴을 밀치는 등의 기본적인 폭행도 있었는데 이 폭행의 이유가 단지
그냥 아파트 단지 곳곳에 있는 낙엽을 조금 늦게 쓸었다 이런 이유였었고요. 반말은 기본이고 폭언도 잇따랐다고 합니다. 또 이게 좀 악의적이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지난 6월에는 별 이유 없이 곡괭이를 하나 쥐어주더니 아파트 화단을 파헤치라고 하고 세상에. 이 대표 회장이 자신의 차에 앉아서 경비원이 그걸 하고 있는 걸 계속 지켜보기까지 했다고 아이고, 합니다. 참. 이 대표 회장은 왜 그랬냐라는 이유에 그냥 나를 회장다운 대우를 해주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. 자, 교수님 짧게 말이죠. 네. 그러니까 역시나 이게 뭐 결국은 갑을 문제인 것 같아요. 근데 네. 이 참 심리가 너무 고약하단 말이죠. 글쎄요, 권한이 생기면 그것을 남용해서는 사실 안 되겠죠. 결국은 이제 주민들도 뭐 우리가 돈 걷어서 관리비 걷어서 너의 이제 그거겠죠. 인건비를 예. 주는데 근데 왜 일을 안 하냐 이건데요. 사실은 누구나 사실 근로를 하다 보면 좀 쉴 수도 있고 힘들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좀 관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이게 정도를 지나치면 결국은 이제 피해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생사가 갈리는 이런 문제까지 유발이 됩니다. 그러니까 그래서 좀 주의를 해주시고 좀 관용적인 태도를 좀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관용 중요하죠. 자,